부산에서 여대생이 끔찍하게 피살을 당했습니다. 범인은 여대생의 핸드백을 노렸습니다. 고작 핸드백 때문에 여대생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의 영상부터 함께 보시죠. 새벽 시간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이렇게 바짝 쫓아갑니다. 이 여성에게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범행 직후 범행 현장을 유유히 빠져나오는 남성의 손에는 저 여성의 핸드백이 달랑달랑 들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범행 직후에 현장을 빠져나가는 이 남성의 발걸음이 상당히 가벼워 보이고 핸드백이 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이 남성은 자신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행 현장을 다시 찾습니다. 범인은 현장을 다시 찾는다라는 말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그 순간입니다. 이 여성은 주택가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밑에서 끔찍하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고 피해 여성은 20대로 인근 대학에 다녔으며 귀가 중에 이렇게 끔찍하게 살해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부터 함께 보시죠. 범인은 20대 이웃 남성 강도 지난 18일 4시 16분 부산 한 주택가 골목이에요. 인근에 거주하는 25세 남성 A씨가 귀가하던 21살에 정말로 21살의 여대생 꽃다운 나이 살해 뒤에 주차장 차량 밑에 시신을 유기합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챙겨서 이 남성을 도주합니다. 이 남성 몇 시간 뒤 날이 밝자 범행 현장을 다시 찾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범행 직후에 다른 여성의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는 거예요. 오전 7시 40분쯤 주민들이 신고합니다. 여자가 자동차 아래에 깔려 숨져 있다. 경찰은 16시간 만에 A씨의 자택에서 이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이 남성이 입고 있던 바지에서 여대생의 혈흔이 발견되자 모든 혐의를 인정을 했습니다. 도주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알고 보니 강도와 성폭력 등 범죄 전력이 있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여러 가지 궁금한 포인트들이 네. 이번 끔찍한 범죄에 있었는데 첫 번째, 이 남성이 사람 여대생의 목숨을 너무나도 손쉽게 앗아갔는데 고작 핸드백이 목적이었던 건가요? 글쎄 그 대목이 지금 본인은 이제 금품을 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CCTV의 영상에 찍힌 내용이 아마도 진실이겠죠. 예. 그러니까 여성이었어야 했던 거고 그리고는 이제 상당히 근접했다. 저렇게 바짝 쫓아가요? 네, 저렇게 바짝 쫓아가는 데는 그냥 단순히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나 하고는 약간 거리가 좀 있지 않나 저런 행적으로 보면 예.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 범인의 바지에 여성의 혈흔이 묻어서 결국에는 입증이 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싸움까지 했을 것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여성을 추격을 했단 말이죠. 그때가 새벽 4시 때였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과연 이 사람이 이제 실제로 금품을 노린 범죄가 맞느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아마 송치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혹시 그거보다 무엇인가 더 한 거를 노리고 있다가 문제는 여성이 저항이 완강하자 결국에는 목졸라 살해하고 결과적으로 그냥 뭐 핸드백을 들고 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사람의 전력을 고려한다면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가능성이라 좀 더 이제 뭐 치밀한 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네. 이제 여성으로서 제가 느끼는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사관들에 의해서 그와 같은 뭐 좀 더 심도 깊은 이 사람의 심정까지 추출해낼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범죄 심리 전문가가 좀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셔야 하는 건데 사건의 본질이 다를 수 있다라는 분석을 지금 내놓으신 건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왜 우리 수사 현장에서 오래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반드시 현장으로 돌아온다. 그겁니까? 뭐 일단은 이웃 근처에 자기 집 근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사람이 배회하던 뭐 일반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또 이 지역을 배회한 거 아니냐 이렇게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제 이 현장이라는 게 아마 이제 여성들이 귀갓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배회를 한 것인지 또 다른 이제 피해자를 물색하기 위해 가지고 아니면은 어저께 저질렀던 그
범죄에 뭐 제가 이런 표현 해서 될런지 모르겠지만 뭐 어떤 자극적인 희열 이런 것들을 상기하기 위해서 그 현장으로 다시 가서 무엇인가 내가 남겨놓은 건 없는지 뭐 증거 같은 거 떨어뜨렸을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고 그 자극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도 하고 이런 목적으로 다시 그 장소로 돌아간 건 아닌지 뭐 이런 것들까지 지금 이제 CCTV가 있다 보니까 요즘은 그런 이제 행적에 대해서 사실은 당사자의 설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범행만 밝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런 동선을 사건 이후에도 또 여성을 쫓으면서 그 장소로 돌아갔는지 사실 당사자의 입을 통해서 듣는 수밖에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나마도 CCTV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조사를 하려면 의지가 있으면 의지가 있다면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왜 꼭 용의자들이 범행 현장에 다시 돌아오느냐에 대해서 좀 그 심리적으로 궁금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군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합리적인 차원에서 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점도 꼭 이 사건을 수사하는 또 현직 필드에 있는 경찰관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더욱더 소름 끼치는 건 이 범행 직후에 이 남성이 다른 여성들을 마치 물색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바로 이 장면인데요. 지금 보시면 다른 여성의 뒤를 이 남성이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뭔가 여의치 않았듯 이 남성이 곧바로 그 여성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두리번 또 다른 여성들은 없나 현장을 좀 배회하는 듯한 모습. 교수님, 이 영상은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게 이 사람의 동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예컨대 금품이 목적이었다면 일단 금품이 들어있는 핸드백을 취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돌아가야 마땅하겠죠. 검거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주변을 배회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첫 번째 사건에서 여성이 사망해버리자 무엇인가 본인이 원하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차 현장을 떠나지 않고 저렇게 배회하면서 또 다른 뭐 두 번째 피해자, 세 번째 피해자를 이제 물색을 하는 겁니다. 왜냐? 동기가 충족이 안 됐으니까 뭔가 아직도 욕구가 해소가 안 돼서 결국 저와 같은 행위를 하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컨대 강간이라는 게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단계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물론 마지막 단계에서 실패하면 강간 미수가 되겠지만 그러나 뭐 성폭력을 목적으로 계속 여성을 스토킹을 하는 이런 행위도 외국에는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방지법이 있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보자. 이런 이제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여성을 새벽 시간대에 이유 없이 추격하는 이런 행위가 처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저런 일들이 그렇습니다. 벌어진다.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저렇게 하는 거죠. 이번 사건의 본질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님의 어떤 설명이 점점 더 이제 설득력이 높아지는 대목인 것 같은데 변환 변호사님, 네. 이 남성이 경찰에서 체포돼서 진술하는 그 내용이 좀 황당해요. 저는 원래 술을 마시면 뭔가를 좀 훔치는 그런 못된 이른바 술 습관이 있습니다. 주사가 있습니다. 제 주사가 절도예요. 뭐 이런 식으로 진술했다. 그런 변명이 허용되지는 않겠죠. 그런 주사가 있다라면 술을 끊든가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든가 하는 것이지 그런 주사가 있는 걸 알면서 술을 마셨다고 한다면 전혀 형량에서는 참작될 여지가 없습니다. 예. 오늘 자신은 모르는 사이에 술 너무 많이 마셨는데 그냥 뭐 부주의로 운전하면서 이제 사고를 냈다라든가 아니면 순간적인 이제 술을 마셔서 자질을 잃어서 누군가 싸운다거나 그런 경우는 술 때문에 감경된 걸 좀 고려할 수는 있겠죠. 자신의 충분히 책임을 질 만한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자신이 술을 먹으면 무언가를 훔치라거나 아니면 이수영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또 다른 뭐 여성에 대한 어쩌면 또 다른 뭐 음심이 발동한다라든가 그런 걸 자신이 안다고 한다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그런 걸 알면서 또 술을 마시고 나는 술을 마셨으니까 그렇게 범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식의 변명은 우리 법에서도 전혀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뭐 주치감경 이런 거 이제 전혀 뭐 예. 용납이 없다.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자신이 알고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치감경은 전혀 고려할 요소가 아니죠, 이제. 예. 이 남성이 왜 다른 여성들까지 두리번 됐고 이 여성을 왜 그렇게 바짝 쫓았는지 그 부분 꼭 범행 동기를 밝혀내야 될 것 같습니다.